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워야 채워지는 삶의 원리. 사람들은 평생 채우려고 산다.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좋은 집을 원하고, 더 많은 인정을 원하고, 더 깊은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채울수록 더 허전하다. 가질수록 더 갖고 싶다.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다. 그 끝이 없다. 살면서 이 감각을 느껴본 적 있는가? 분명히 원하던 걸 얻었는데 막상 얻고 나면 예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다. 오히려 더 큰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게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다. 반야심경은 그 이유를 이미 오래전에 말해놨다. 그리고 그 해답도 말해놨다. 비워야 채워진다. 이 말이 처음에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다. 비우면 채워진다는 게 무슨 뜻인가? 비우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데 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움은 그냥 없애는 게 아니다. 잘못된 것으로 채워진 공간을 진짜 것이 들어올 수 있게 여는 행위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면 왜 열심히 사는데 자꾸 공허한지, 왜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지가 보일 거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말한다. 형태가 있는 모든 것은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곧 형태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런데 풀어서 생각하면 이렇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모든 것들, 돈도, 명예도, 관계도, 심지어 내 몸도 모두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면 반드시 고통이 온다. 그게 반야심경이 말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는가? 그건 두려움 때문이다. 잃을까봐 두렵고, 없어질까봐 두렵고, 뒤처질까봐 두렵다. 그 두려움이 더 채우려는 욕구를 만든다. 더 채우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채워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커진다. 왜냐면 지킬 게 더 많아졌으니까. 잃을 게 더 많아졌으니까. 이게 채울수록 더 공허해지는 이유다. 반야심경은 그 두려움의 근원을 짚는다. 두려움은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온다. 내가 있다는 착각, 내 것이 있다는 착각,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착각. 이 착각이 집착을 만들고, 집착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이 고통을 만든다. 비운다는 건 이 착각을 내려놓는 거다.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패턴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다.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마침내 얻은 사람이 있다. 그 순간의 기쁨은 분명히 있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갔는가? 며칠, 길어야 몇 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기 시작했다. 이미 가진 것은 당연해졌다. 감사함이 사라졌다. 이게 집착의 본질이다. 집착은 결코 만족하지 않는다. 항상 더 많이를 요구한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움은 바로 이 집착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사람들이 가장 집착하는 것 중 하나가 돈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다. 돈이 많으면 자유로울 것 같다. 돈이 많으면 두렵지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쓴다. 더 불안하고, 더 의심하고, 더 조심한다. 왜냐면 돈이 많을수록 잃을 게 많으니까. 반야심경은 이걸 말한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돈에 집착하는 마음이 문제다. 돈이 있어도 집착하지 않으면 돈이 오고 가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있을 때 잘 쓰고, 없을 때 담담하게 받아들인다. 그 마음이 비운 마음이다. 그 비운 마음에서 진짜 자유가 온다. 돈이 없어도 평온한 사람이 있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한 사람이 있다. 그 차이는 돈의 양에서 오는 게 아니다. 돈에 대한 집착의 크기에서 온다. 명예도 마찬가지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다. 문제는 인정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다.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말을 하고, 남들이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을 하고, 남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자기 모습을 바꾼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도 왜인지 공허하다. 왜냐면 인정받은 게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나가 인정받은 거니까. 진짜 나는 여전히 인정받지 못한 거니까. 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움이 여기서 작동한다. 남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비워라. 그러면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진다.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다. 그때 오는 충만함이 어떤 인정보다 깊다. 관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사랑하는 사람을 붙잡으려 할수록 떠난다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 거다. 더 잘해주려 하고, 더 맞춰주려 하고, 더 매달릴수록 상대가 멀어진다. 그게 집착이 만드는 역설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관계에서도 비워야 한다. 상대가 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집착을 비워야 한다. 상대가 나를 좋아해줘야 한다는 집착을 비워야 한다. 상대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집착을 비워야 한다. 그 집착을 비울 때 관계가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진다. 상대가 편안해진다. 그 편안함이 상대를 더 가까이 오게 만든다. 이게 비워야 채워지는 원리가 관계에서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제 무엇을 비워야 하는지 하나씩 들여다보자. 그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다. 비움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비운다는 게 잃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내려놓으면 손해가 날 것 같고, 집착을 버리면 원하던 걸 못 얻을 것 같고, 욕심을 줄이면 뒤처질 것 같다. 그 두려움이 비움을 막는다. 그런데 반야심경이 말하는 건 정반대다. 집착이 오히려 원하는 걸 막는다. 붙잡으려는 마음이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다. 욕심이 오히려 얻지 못하게 한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삶에서 수없이 확인할 수 있는 진실이다. 자려고 누워서 잠을 자려고 애쓸수록 잠이 안 온다.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어느새 잠이 든다. 행복해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할수록 행복이 멀어진다. 행복을 찾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행복이 온다. 원하는 사람을 잡으려 할수록 멀어진다. 자기 삶을 살 때 오히려 가까워진다. 이게 전부 비워야 채워지는 원리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첫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과거다. 지나간 일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다. 오래전에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안고 있다. 실패했던 기억을 아직도 되새긴다. 후회스러운 선택을 아직도 곱씹는다. 그 과거가 현재를 채우고 있다. 과거로 가득 찬 마음에는 지금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시작됐는데 머릿속은 어제의 일, 그제의 일, 몇 년 전의 일로 가득하다. 그 상태에서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제대로 보고, 제대로 느끼고,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왜냐면 이미 마음이 과거로 차 있으니까. 반야심경은 말한다. 과거는 이미 공하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다. 그것을 지금 이 순간에 끌고 오는 건 없는 것을 있다고 붙드는 것과 같다. 과거를 비울 때 지금 이 순간이 채워진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인다. 지금 느끼는 감각이 살아난다. 지금 이 밥 한 끼가 소중해진다. 그게 비움이 가져오는 첫 번째 체험이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게 너무 두렵다. 그 불안이 지금을 갉아먹는다. 즐거운 순간에도 불안이 끼어든다. 좋은 일이 생겨도 다음 걱정이 따라온다. 밥을 먹으면서도 걱정하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걱정하고, 새벽에 깨서도 걱정한다. 그 걱정이 실제로 미래를 바꾸는가? 대부분은 바꾸지 못한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을 소모할 뿐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미래도 공하다. 아직 오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을 지금 가져와서 두려워하는 건 없는 것을 만들어서 고통받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비울 때 지금 이 순간의 평온함이 채워진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그 집중이 실제로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 세 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비교하는 마음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한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됐는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뒤처졌는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이럴까? 그 비교가 끝이 없다. 올라가도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잘 돼도 더 잘 된 사람이 있다. 특히 요즘은 더 심하다. 하루에도 수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그 사람의 여행, 그 사람의 식사, 그 사람의 성취, 그걸 볼 때마다 비교가 시작된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는가? 나는 왜 저런 삶을 못 사는가?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한 만족이 없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비교는 환상이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다른 출발점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걸 같은 잣대로 재는 건 처음부터 의미가 없다. 비교하는 마음을 비울 때 내 삶이 보인다. 내 속도가 보인다. 내 방향이 보인다. 그 삶에서 오는 충만함이 채워진다. 비교를 비운다는 게 남에게 관심을 끊으라는 말이 아니다. 남의 성공을 보면서 배울 수 있다. 남의 삶에서 영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게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비교가 되는 순간 그 비교를 내려놓는 거다. 남의 삶은 남의 삶이다. 내 삶은 내 삶이다. 그 두 개는 애초에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비교의 고통에서 많이 자유로워진다. 실수하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항상 잘해야 한다.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된다. 이 강박이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늘 긴장해야 하고, 늘 준비돼 있어야 하고, 늘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은 실수했을 때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 실수가 오래 마음에 남는다. 자책이 끝이 없다. 그런데 그 자책이 다음번에 실수를 안 하게 해주는가? 대부분은 아니다. 자책은 에너지를 소모할 뿐이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완벽함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른다. 고정된 완벽한 상태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비울 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보인다. 실수해도 괜찮다는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에서 오는 자유로움이 채워진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자기한테 관대해지면 남한테도 관대해진다. 그 관대함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부드러운 관계가 삶을 따뜻하게 만든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저 말을 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한다. 남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갑갑한가. 자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 사는 거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남의 시선도 공하다. 그 시선은 그 사람의 생각이다. 그 생각은 그 사람의 것이다. 그것이 나를 규정하게 두는 건 내가 그 감옥의 문을 스스로 잠그는 것이다.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비울 때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유로움이 채워진다. 6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억울함이다.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긴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피해를 입거나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하거나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거나 그 억울함이 마음에 쌓인다. 그게 분노가 되고 분노가 오래되면 원망이 되고 원망이 굳어지면 삶 전체를 물들인다. 억울함을 품고 사는 사람의 얼굴이 있다. 그 얼굴에서 피로함이 보인다. 세상에 대한 불신이 보인다. 삶에 대한 무기력함이 보인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억울함도 비워야 한다. 그 억울함을 붙잡고 있는 건 그 사람을 벌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 그 순간에 가두는 거다. 억울함을 비운다고 해서 그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다. 그 일이 내 현재를 지배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다. 그 일에서 벗어나서 지금을 산다는 거다. 억울함을 비울 때 마음이 가벼워진다. 가벼워진 마음에 지금의 좋은 것들이 들어온다. 7번째로 비워야 할 것은 확신이다. 내가 옳다는 확신, 내 방식이 맞다는 확신, 저 사람이 틀렸다는 확신, 이 확신들이 관계를 막힌 방으로 만든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수록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상대의 입장이 보이지 않는다. 대화가 아니라 설득이 되고, 설득이 안 되면 싸움이 된다. 반야심경은 말한다. 고정된 진실은 없다. 모든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확신을 비울 때 상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내가 몰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열림이 관계를 살리고 삶을 넓힌다. 여기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운다는 게 다 포기하라는 말인가? 아무것도 원하지 말라는 말인가? 욕심을 아예 갖지 말라는 말인가? 아니다. 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움은 욕심 자체를 없애라는 게 아니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게 두지 말라는 거다. 밥이 먹고 싶다는 욕구는 자연스럽다. 그런데 밥을 못 먹을까봐 불안해하고, 밥을 먹어도 더 맛있는 걸 먹어야 한다는 강박이 생기고, 남보다 더 좋은 걸 먹어야 한다는 비교가 시작되면 그게 집착이다. 욕구와 집착은 다르다. 욕구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집착은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는 거다. 물이 흐르도록 두는 게 비움이다. 물을 억지로 가두려는 게 집착이다. 가둬놓은 물은 썩는다. 흐르는 물은 맑다. 그 원리가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비움을 실천할 수 있는가? 비움을 실천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내려놓으면 손해가 날 것 같았다. 비우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실제로 비우고 나면 예상과 달랐다. 가벼워졌다.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비운 자리에 전에는 없던 것들이 생겨났다. 더 진실한 관계, 더 선명한 기쁨, 더 조용한 충만함. 이것들은 채우려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었다. 비운 다음에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들이었다. 그 경험이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이 진짜라는 걸 알게 해준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먼저 하루에 한 번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을 가져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핸드폰도 보지 않고, 음악도 듣지 않고, 그냥 앉아서 숨만 쉬는 시간. 그 시간이 처음에는 불편하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스럽다는 느낌이 든다.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이 올라온다. 그 불편함 자체가 내가 얼마나 체험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 불편함을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봐라. 저항하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다. 그게 비움의 시작이다. 그 다음으로 말을 줄여봐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말을 한다. 필요하지 않은 말, 채우기 위한 말, 인정받기 위한 말, 침묵이 불편해서 하는 말. 그 말들을 줄여봐라. 꼭 해야 할 말만 해봐라. 나머지는 비워봐라. 말을 줄이면 생각이 정리된다. 생각이 정리되면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인다. 진짜 중요한 것이 보이면 삶이 단순해진다. 삶이 단순해지면 충만해진다. 그리고 가진 것들을 한번 돌아봐라. 오랫동안 쓰지 않은 물건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관계들,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묵은 감정들, 그것들을 억지로 붙잡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라. 물건은 필요한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연락이 끊긴 관계는 그 흐름을 인정할 수 있다. 묵은 감정은 인정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 그 하나하나를 내려놓으면서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 지금 진짜 필요한 것들이 들어온다.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을 생각해봐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건너가자, 건너가자. 저 언덕으로 건너가자. 이 언덕은 집착이 있는 곳이다. 저 언덕은 비움이 있는 곳이다. 건너간다는 건 한 번에 다 비운다는 게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으면서 저 언덕 쪽으로 나아가는 거다. 그 여정이 삶이다. 완전히 비운 사람은 없다. 평생 비워가는 과정을 사는 거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고 그 과정 자체가 삶이다. 그리고 비워갈수록 조금씩 가벼워진다는 걸 느끼게 된다. 조금씩 자유로워진다는 걸 느끼게 된다. 조금씩 충만해진다는 걸 느끼게 된다. 채우려고 할 때는 결코 오지 않던 충만함이 비워갈 때 조용히 찾아온다.
그게 반야심경이 말하는 비워야 채워지는 삶의 진짜 의미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꽉 쥐고 있는가? 그걸 한 번만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쥐어봐라.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덜 꽉 쥐는 거다. 그 작은 변화가 생각보다 큰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 공간에 당신이 진짜 원하던 것이 들어온다. 반야심경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그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비워야 채워진다. 그 말 하나가 삶을 바꾼다. 그 말 하나를 오늘 하루 품고 살아봐라. 채우려고 달려가던 속도를 잠깐 늦춰봐라. 그 느려진 속도 안에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다. 이미 곁에 있었는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미 갖고 있었는데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이미 경험하고 있었는데 느끼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할 때 삶이 이미 충분히 채워져 있었다는 걸 알게 된다. 그게 반야심경이 수천 년 동안 전하고자 했던 말이다. 비워야 채워진다. 그 단순한 진실이 오늘 당신의 삶에 닿기를 바란다.